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종강이죠? 저만 다음 주에 종강이고 이제 30일 날은 여러분들은 수업하십니다. 민법으로 대체할 거예요. 자, 오늘 교재 262쪽 나갈 차례죠? 협회. 맞죠? 예. 남은 부분 지금 다음 주까지 다 훑어봐야 돼요, 일단은.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협회인데요. 이 협회에 대해서는 30회 시험 때 일단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 설립 목적 있죠? 263쪽에. 찾았어요? 자, 그 설립 목적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인계사인 공인인계사,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 자가 중개인이죠. 자, 그래서 개업공사인 공인인계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인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자, 우리 공인인계사협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고요. 개업공인인계사협회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는 가입할 수 없어요. 개업공인인계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계사협회인데 현재 우리 협회가 두 개가 설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공인인계사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인계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 있고 이 협회에 대한 제도 규정을 읽어봤거든요. 협회는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예요. 그럼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복수협회제로 간다는 얘기죠. 단일협회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복수협회제고 두 개가 현재 설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설 등록을 했어요. 반드시 협회 가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임의 가입주의예요. 그래서 현재 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회가요, 단일협회제에다가 강제 설립주의에다가 강제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해지죠. 이거. 근데 우리는 협회가 지금 현재 임의 가입에, 임의 설립에 복수협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여러 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다다익선이니까. 협회는 궁극적으로 개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빠서 뭐 자세한 얘기는 더 못하겠는데 어쨌든 전에는 강제 설립에 강제 가입에 단일협회제였어요. 근데 이걸 다 바꿔놨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임의 설립주의에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에 대한 이제 법적 성격인데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럼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죠? 그럼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일 테고 또 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예요. 그럼 협회는 당연히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원래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럼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 이거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거. 그러다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협회는요. 설립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 설립할 때요. 자유 설립주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뭐 준칙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회는 설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는데 이 인가는 일단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립 요건 맞춰가지고 인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 행사해가지고 이거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량권이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이 정도. 자, 협회 설립에 대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협회 설립의 절차는 264쪽에 있죠 지금. 264쪽. 협회를 설립할 때 일단은 절차가 법인이기 때문에요. 설립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돼요. 이게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설립준비위원들. 그래서 이제 발기인은 당연히 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요. 정관은 기본이 되는 준칙을 말하는데 쉽게 협회 회칙을 얘기해요. 협회 회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관 작성 발기인수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몇 명이 모여 작성해야 되냐면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여기다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얘들이. 자, 그럼 정관이 작성이 됐어요. 그럼 작성이 되면 요것을 창립총회를 열어요.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출석한 개혁공사의 과반수 의결로 정관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되는 개혁공사의 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결영족수라고 해요. 의결영족수인데 창립총회는 회원, 개혁공사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한 군데 몰려있으면 안 돼요. 분산 요건인데 이게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의 개공이 출석해야 돼요. 서울에서만.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시와 도 있죠. 광역시와 도에서 각 20명 이상은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립총회는 토탈 600명 이상이 출석하되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전국적으로 회원나 확보라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왜 근데 여기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냐? 우리 전체 지금 10만 5천 명의 개혁공사 중에 약 25% 정도가 서울에 모여 있어요. 서울에 모여 있고 물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합치면요. 수도권 지역에 약 60%의 개공이 모여 있습니다. 60%.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만 창립총회는 100명 이상이다.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그럼 창립총회 우리 인천광역시는 몇 명 이상 출석하면 돼요? 20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숫자 많이 나왔죠? 이건 나중에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배수. 300, 600이죠? 300, 600이고 600, 120, 612예요. 그래서 배수로 기억할 거예요. 이번에 30회 시험 때 요거 가로놓긴 했어요. 순서대로 올라라. 이걸 또 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16회 때 냈었어요. 냈었는데 다시 이번 30회 때 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숫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암기할 겁니다. 자, 그럼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대하여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라는 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설립 절차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다 봤고요. 이제 협회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협회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협회 조직도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는데, 협회 조직은 일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하죠.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지부라는 게 있고, 지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협회 조직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에는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 규정 삭제해버렸어요.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협회가 둘 다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한국공사협회는 어디 있냐면 서울대 있고 봉천동에 있죠. 거기. 봉천동에 있어요. 봉천동에 있고 세대한 공사협회는 주된 사무소가 왕십리에 있습니다. 왕십리. 한양대 앞에.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요 규정은 삭제해버렸다는 거. 다음에 지부는 시나 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그러니까 기억을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부나 지회는 꼭 둬야 되느냐?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 임의 조직입니다. 임의 조직이고요. 그러면 협회가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의 협회가 지회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신고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다? 예? 사후 신고죠. 할 때에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한때에는 신고하는 거예요. 니은과 리을의 차이죠. 요런 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앞에서 사전 신고 공부한 적 있죠. 휴폐업 기억나세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는 휴폐업뿐이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정확한 표현 아니거든요. 그래야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리을로 바꿔내는 거.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6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려 죽겠죠, 아주. 어디서 들은지도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는 휴폐업뿐이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럼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물론 14회 시험 외에는 이걸 할로 바꿔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14회 시험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후 신고다. 그럼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이사게 하는 거예요. 날짜는 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협회는 지금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사단법이니까 사단법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총회를 둬야 돼요. 총회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은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의결하게 되면 이 총회 의결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중요 사항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넘어가죠, 이제. 그럼 이제 협회 업무로 들어왔는데 266쪽이에요. 협회 업무는요,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 이게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한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을 수탁 업무라 합니다. 그러면 고유 업무는 지금 되게 많죠. 그래서 교육공사의 뭐 품위 유지를 업무, 그다음에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윤리 현장의 재정 및 실천 업무,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업무,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래서 우리 한국공사협회는 지금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공사협회는 공제사업도 하고 있죠.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유 업무고, 수탁 업무는 다른 기업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데 교육 업무가 현재 위탁돼 있죠. 협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교육 업무가 맞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 시행은 협회 위탁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는데 요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될 수도 있죠. 또 교육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 있죠. 이런 업무도 협회한테 위탁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위탁을 현재 안 했어요. 그래서 수탁 업무를 그럼 골라내면은 모두가 고유 업무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래서 전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다음 중 협회 업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수탁 업무냐 고유 업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수탁 업무만 감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고유 업무 맞죠? 다음에 공제 사업도 고유 업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공제 사업은 고유 업무에 속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하죠. 반드시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협회는 해야 되는 업무 없어요. 모두 임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의 사업에 속하고요. 이거는 비영리 사업이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협회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회원 가입비 있다고 그랬죠. 최초 회원 가입비가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하더라도 협회 공제 들어간다. 그때는 안 내요. 그러니까 최초로 50만 원 한번 내고 월회비 따로 있어요. 6천 원씩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게, 그러니까 이게 공제 가입을 해서는 회원 간의 상여 부조 목적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고 나머지 이제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요, 돈이 왔다리 갔다라는 사업이죠. 연간 협회 공제 수입액이 약 한 180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자금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 이거지. 공제 가입자, 중개사고 피해자 이들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서 철저히 감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 267조 공제 사업이라고 해갖고 쭉 지금 설명돼 있죠. 이해됩니까? 한 장을 넘기면 또 있죠. 한 장을 또 넘겨도 있죠. 되게 많죠. 이게 그래가지고 30회 때도 공제 하나, 절차 하나 이렇게 냈던 거예요. 2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번 순환 때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공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할 거예요. 예. 자, 그럼 협회 다 봤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갈까요? 거기 그저 272쪽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나오죠. 협회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국장. 협회에 대한 감독권은 모두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의사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신고만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부 지역까지 감독을 누가 한다? 국장이 전부 다예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소속 공무원 보내가지고 여기 지부지에 대한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할 수 있고요. 자료 제출 명령을 직접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협회 끝났죠? 그죠? 협회 끝났어요. 자, 이제 교육제도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우리 교육 안 했죠? 교육. 자, 그럼 교재 잠깐 앞으로 갔다 올까요?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69쪽. 69쪽. 찾았습니까? 이 교육은 매번 출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제도 들어가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4가지 제도가 있어요. 실무교육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이미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 들어봤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 있죠. 직무교육.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연수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죠.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교육제도는 일단 4가지로 크게 이제 대별되고 있어요. 일단 주안점은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이제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에 대한 대강의 내용은 다 보고 넘어왔습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 일단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고, 이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줘야 되냐면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기 전이었어요. 등록 전이라면 누가 받느냐?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등록 신청인이 받아줘야 되고, 법인은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분사함 설치한다. 그러면 책임자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분사함소는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전이라면 이들이 받아줘야 되고, 이제 고용신고 전이에요. 고용신고 전에 받아야 할 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사는 고용신고 전에 미리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12월 달 전부 마감. 다 마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약간 지금 비어 있는데 1월 달도 지금 현재 거의 마감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뭐 어디? 일산으로 간다고요? 부천? 구월동. 우리는 이제 여기 구월동인데 구월동보다 저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차로 가면은 저쪽이 가깝잖아요, 더. 우리 그저 인천시부가 구월동에 있어요. 교육장이. 근데 구월동 마감이에요, 지금. 마감입니다, 다. 그래서 현재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개업하실 분들은 교육 빨리빨리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소공으로 재직하실 분들도 교육 미리 받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마감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교육은 요 실무교육 언제까지 받으느냐? 등록 신청 전, 고용 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 받으셔야 되고, 다만 폐업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해 버립니다. 폐업 신고 1년 내 재등록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합니다. 또 고용관계 종료 신고됐어요. 소공사로 재직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1년 내 다시 소공으로 근무한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년 내 재등록 재고용 시는 실무교육을 면제한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또는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이걸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 기억하고 있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래서 현재 며칠 하고 있다고요? 4일.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7시간 온라인 교육 받아야 되고 3일은 7시간씩 이렇게 집합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비는 13만 원. 13만 원. 협회에서 현재 13만 원 받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교육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직무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이 직무교육 실시 권한도 이것도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원칙적인 교육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일단. 자, 근데 이 직무교육은 특이하게요. 시도지사 외에도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냐면 중개 보조원. 보조원은 가서 직무교육 받고 오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받으느냐? 당연히 고용신고 전이겠죠? 고용신고 전 1년 내 직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무조건 어떤 교육이든 받고 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이죠.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에요.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됐어요. 종료 신고 후 1년 내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거 직무교육을 안 받습니다. 면제예요. 면제하고 우리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 내용은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합니다. 이거 시간도요. 반나절이에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현재 그래갖고 협회여서 3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중개사고 예방교육 요걸로 주로 많이 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바로 직무교육이었다. 그러면 실무교육 대상자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임원의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없는 자도 일단 대상이 되고 있고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대상이라는 거죠. 직무교육 시식권자는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연수교육인데 연수교육은요 이거는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보수교육. 우리가 건물 부서지면 수리하죠. 그게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연수교육이라 부릅니다. 그럼 연수교육 시식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겠죠. 이자가 이제 시식권자가 되는 거고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바뀐 사항을 알려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만 대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대상자는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공과 소공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이거는 매 2년마다 받아야 돼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2년 되면은 연수교육 받고 다시 2년 되면 또 연수교육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2년마다 이제 연수교육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통지해 줍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2개월 전까지. 이거 안 받으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되게 세죠. 그러니까 문자로 쫙 찍어줘요. 그래갖고 저한테 문자가 계속 날라왔잖아요. 연수교육 받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버렸어요. 아니 언제 가서 교육받고 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주중에는 계속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버렸습니다. 이게. 다시 재고용되면 연수교육 오라갈 거예요 또. 오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줘야 되고요. 이건 2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연수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이 있죠. 요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또는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실무교육과 차이가 지금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요. 연수교육이. 요게 차이가 있고요. 시간은 이틀이에요. 이틀.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루 반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8만 원. 연수교육비는 8만 원이에요. 자, 이거 숫자 많이 나왔죠? 우리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교육시간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버리는 건데 숫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3, 4 몇이에요? 12. 12하고 16을 더하면 28. 28, 32. 아셨죠? 갭은 4시간이에요. 갭은 숫자를 그렇게 하세요. 직무교육은 3, 4.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 12 더하기 16은 28. 28, 32. 아셨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사고 예방 교육인데 요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 72쪽 나가고 있는 거죠. 찾았어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요. 3명 다 할 수 있어요. 3명이라 하면 국토부 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이 셋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럼 특이점 이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성을 띠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육이 모두 필수성을 띠고 있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성을 띠고 있었고 사고예방교육은 할 수 있다. 임의성을 띠고 있고요. 대상자가 지금 계공등이죠. 그래서 계공등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 등장했어요. 처음에 이중소속에서 나왔습니다. 계공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공등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공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해서는 아야 된다. 비밀윤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 33조 제1항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금지행위에서 나왔고 마지막 사고예방교육 대상이 계공등이에요. 모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계공등이란 표는 중개업종사 전체죠. 그럼 보조원을 대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사고예방교육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사고예방교육을 이들이 하고자 한다. 그럼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1일 전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를 해주는데 이거는 임의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우리 과목의 중요한 숫자가 7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중요한 숫자가 몇이라고요? 10일. 그래서 이제 통째로 또 암기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10일 전까지 사고 예방 대상자에게 통지된다. 근데요. 특이하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어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데 뭘 그래요. 그래갖고 요 규정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거 사고 예방 교육 받으러 갈 때는 교통미락도 줄 모양이다. 우리가 야비군 훈련 가면 교통비 주듯이. 그래서 이제 줄 모양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령이 확정이 딱 됐거든요. 교육비 지원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령이 확정이 딱 됐는데 봤더니 이건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는 놈한테 주는 거래. 교육시키는 사람한테. 이거.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 개발 보급 필요 비용, 교육시설 장비 설치, 시설 설치 비용, 그 다음에 강사비. 그러니까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맞죠?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수교육도 실무적으로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손님하고 잠금 잡혀 있어. 근데 연수교육 날짜 예약해 놓은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못 가요. 잠금 잡아놨는데 어떻게 교육 가고 앉았어. 엄청 짜증납니다 이거. 더군다나 이틀 가야 돼 이틀. 맞죠? 그러면 실장님이 또 소공사야. 그럼 소공사도 받아야 되죠? 2년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짜증납니다.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이 문제, 시간이.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 예방 교육은 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사고 예방 교육이?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고 예방 교육 하려면 강당 섭외해야 되죠. 대강당, 교육장소 섭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 확보해야 되죠. 예산 확보해야 되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한 적 없어요. 자, 그래서 교육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다시 이제 뒤로 갑니다. 업무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278쪽 278쪽 찾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업무 위탁은 다른 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사 등록한 그 업무의 일부를 그 협회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했고 우리 법 45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현재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죠. 누구한테? 우리 협회한테.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이제 공기업 준중면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저 대학하고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280조 포상금 찾았어요? 자, 이 포상금 제도 들어갑니다. 포상금을 27회 때까지 출제했다가 매번 출제했거든요 원래. 근데 28회 때 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해 30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 포상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네 인정은 내일이 아닌데 남을 꼰질른다. 이거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맞죠? 이른바 내일도 아닌데 남을 꼰질른다. 이거는 상놈이 하는 짓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양반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행정법규의 포상금제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이른바 꼰질러야지 상금을 주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신고 고발 대상이에요. 이거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란 말은 알아요. 뭔지. 그럼 이제 고발이 있고 고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용어는 알고 가야 되죠. 고소하고 고발은 비슷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 이게 고소예요.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이제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하면 뭐라고요?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면 고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존경함 없는 강용석 변호사는 왜 그런데 도대체? 나는 당최 그 양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참나. 갑자기 이제 인터넷 뉴스에 강용석 변호사 사진이 턱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하고 또 봤더니 이 양반 하여튼 그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역구가 어디예요 그 양반? 서울 아니었나? 서울이죠? 하버드대 나왔다고? 그래요 진짜로?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법대? 아 그렇습니까? 똑똑하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신고 고발 용어 이제 참고하시고 그럼 누구를 신고 고발해야지 포상을 받을 수 있냐면 3명이에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무파라치라고 부를 거예요. 무파라치. 파파라치 아시죠? 그 다음에 세파라치라고 있어요. 세파라치. 세금 포탈자 신고하면 세금 포탈자 신고 포상금이 가장 커요. 포탈 금액의 20%예요. 그거. 포탈 금액의 20%. 그러니까 주변에 재무 쪽에 근무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놓으세요. 잘리거든 자료 갖고 나오시라고. 뭘 아예 그또. 그래서 이제 그게 세파라치고 카파라치 있죠. 카파라치는 교통신호 위반자.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파라치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부정 등록자죠? 이렇게 돼요. 이 둘은 3년에 3천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누굴 주냐면 등록증이나 자격증이에요. 증. 양도 대여를 한 자, 양수 대여를 받은 자. 이들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해야 되겠죠. 발각 전까지 신고발해줘야 되고 등록관청에 신고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신고발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을 신고고발해야지 포상금을 주니 금지행위한 자를 신고고발했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죠. 이중사무소를 두고 이중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예요. 신고고발했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등록업자, 부등록자증, 양도대여자, 받은 자. 이들을 신고고발해야 된다. 그래야 포상금을 준다.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281쪽으로 280쪽서부터 요건 그렇게 돼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일단 지급권자가 누구냐면 지급을 누가 하냐면 이거는 등록관청이에요. 그리고 신고고발 해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신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제출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이자가 지급권자니까. 이거. 그럼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는 겁니다. 조회를 하는데 이때 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 존경 없는 검사께서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공소 제기가 뭐냐면 이거 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소. 같은 말인데 우리는 기소독점주의에 갖고 검사만이 일단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통령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소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무등록업자 신고 고발을 받고 우리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응? 그래가면서 반성이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기소.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기소라고. 그럼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죠, 이거. 검사가 수사를 짜게 봤더니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생계형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 나선 거예요, 이거. 반성이가 뚜렷하고 전과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검사가 자기 선에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유예기한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검찰청의 기록만 남죠. 이게. 근데 똑같은 건으로 다시 한번 잡혀왔어요. 그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 가중죄가 아니고 괘씸죄. 그죠? 이제 봐줬는데 또 똑같은 범죄를 잡혀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중처벌하겠지. 아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건 범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포상금을 준다. 검사의 처분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안 줘요. 다 안 주고 요거만 줘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포상금을 준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월 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1월. 자, 1월이 나왔는데 이거 기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 두 번 있어요. 우리 그 합격자 공고 나갔어요. 자격증 줘야 되죠. 빨리 줘야 되죠. 한 달. 1월이고 자격증 유보가 1월이고 포상금도 빨리 줘야 돼요. 그러니까 1월로 기억합니다. 1월 내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건당 얼마를 주느냐? 건당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50만 원. 5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구에 무등록업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서구청에서 예산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럼 신고발 들어와도 더 이상 못 주게 되죠. 그러니까 국고에서 나라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는 있어요. 보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그럼 누구한테 주는 게 맞죠? 첫 번째, 먼저 한 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는 게 맞겠죠? 이 자에게 주는 거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 이때는 균분 지급해 줍니다. 다만 그들이 추접스럽게 포상금에 관한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을 하면 약정된 대로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A, B가 공동신고했는데 A는 30, B는 20 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주고 약정이 없다면 25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0회 때 이제 출제를 이거 이론을 물어봤어요. 근데 27회, 그 다음에 25회, 24회 계산 문제를 냈어요. 갑이 받을 포상금, 을이 받을 포상금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그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정도 포상금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해두세요. 거기까지. 거기 그래갖고 그 문제 실려 있잖아요. 282쪽에 27회 때 기출문제. 계산 문제 냈죠? 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3쪽에 행정상의 수수료 넘어갑니다. 우리 30회 시험에서 이 수수료 가지고 엄청 속았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수수료 납부 사유를 쭉 보고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걸 행정수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는 일단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일단은 감은요.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증.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이거와 관련이 있다.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때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건데 먼저
응시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낸다는 건 아시죠? 이건 자격증 받기 위함이고, 자격증 분실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이건 등록증 받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등록증 분실했어요.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그럼 수수료 있고,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있어요. 그럼 신고필증 받기 위함이었고, 신고필증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역시 수수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는 뭐와 관련이 있다? 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이죠.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증 교부 신청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 3번이에요.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연말에 자격증 받으실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응시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을 하잖아요. 위탁. 지금 시험 시행 기관이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국장의 시도의사예요. 자격증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의사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 시도지사예요. 예의적 시험 시행 기관이 국장이죠. 시험 수준의 균형률에서 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이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시험을 위탁 시행하고 있잖아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잖아요. 그럼 시험을 위탁 시행할 때는 이 응시 수료 있죠.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맞죠? 근데 이번 30회 때 이 문제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건데, 다음 중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 사유를 모두 골라라 딱 해놓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럼 그때 응시수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 내는 겁니다. 나중에 하죠. 그 문제 엄청 속았어요. 그래갖고 엄청 속았습니다. 이거. 자, 30회 문제 실려 있네. 거기 284쪽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옳은 것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조례가 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니은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 이랬죠 지금? 그러면 누가 정하는 수료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가지고 정답을 5번에 쓴 분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5번에 쓰지 않겠어요? 함정을 파놓은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다 했나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내가 별명이 또 진도한이잖아요. 진도 빼는 데는 또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 예. 자, 그럼 292쪽. 292쪽 갑니다. 이제 지도감독 각종 규제 나왔죠. 자,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등장했네요. 왜? 전부 다 암기사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암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도 식힐 겸 지도감독 중에 그 지도감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시험이 안 내는 부분인데 머리도 식힐 겸 잠깐 하고 갑니다. 그냥. 이게 감독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지도감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37조 지금 있잖아요. 거기 조문 실려 있죠. 292쪽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감독상 명령. 이거는 지도감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건 감독상 명령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감독상의 명령인데 우리 법 37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인계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게 행정명령이라고 하고요.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행정조사라 불러요. 이게 감독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국장,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죠. 시도의사도 있다는 얘기죠. 등록관청도 있습니다. 일단 그럼 어떤 경우에 감독할 수 있냐면요. 정해져 있어요. 감독사에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진정서 냈네요. 그럼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라든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나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감독의 사유를 봤더니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법상 자격 정지란 제도는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개공은 자격 정지 먹을 수 있다 없다? 개공은 자격 정지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탄력 받으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버리는데 일단 그냥 기억해 두세요. 우리 법상 소공한테만 자격정지가 나갈 수 있어요.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만. 그러면 감독 대상에 개공과 거래응보 사업자만 명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격정지를 위해서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소공사가 해석상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개업 종사 중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개 보조원이.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조원 감독 못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내는 게 맞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등록관청에 보조원 감독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명문이 없어요. 본요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불응시 제재라고 돼 있죠. 제재만 이제 짚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재료조출 명령 여기에 불응했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이 조사검사 나왔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해놓고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 그냥. 이거. 그럼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죠. 기피하거나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유효리하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죠. 근데 야가 만약에 감독상 명령을 불응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가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왜 그러냐면 거래정보사업자를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거기 정보망에 올라가는 물건을 거래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자는 대신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제재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감을 잡아둬야 돼요. 개공이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과예요. 협회도 사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이때도 500과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일단 참고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 가면요. 상반기, 하반기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감독이 있고 하반기 감독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풀릴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은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독도 나와요. 감독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구정을 세잖아요. 구정 세면 감독 나와요. 감독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망을 움직이고 있지 같이 공동망 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감독 나왔죠. 그럼 저쪽에서 쪽지 딱 띄워줘. 감독 떴다. 그러면 다 문 닫고 쉬는 거야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괜히 나는 걸릴 거 없다 문 열어놓고 앉아있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립니다. 주로 이제 보조원 고용신고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보자계. 요즘 서류보자 많이 하는데 서류 있잖아요. 시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서류는 시건 장치가 돼 있는 데 보관하게 돼 있어요. 감독 나왔을 때 키로 잠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컴퓨터는 보안화면에 띄우는가. 다 체크합니다. 근데 말 절대 안 들지. 아침에 출근해서 보안화면 띄우면 비번부터 입력해야 돼. 불편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서류 같은 건 전부 다 시건장치에 보관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캐비넷 준비할 때도 반드시 뚜껑 달린 캐비넷을 사야 돼. 오픈 책장으로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창업실무 강의하는데 창업실무 하면서 그 얘기 해줄 거야. 이거 오픈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시건장치 돼 있는 걸로 해야 돼. 키 잠그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서류 이렇게 이제 보자거든요. 서류 보자가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요즘 그거예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서명. 필체를 검사해. 필체를. 그러니까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쭉 넘기면서 개공 필체가 똑같은가를 계속 봐. 왜? 우리 실장님이 했을까 봐.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피해가는지. 계약이 오늘 2건 하게 됐어. 하나는 공동이고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해. 그러면 시간이 겹쳤어. 그럼 우리 실장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사인해서 보낸다고? 계약서를 거기서 쓰는데? 물건지에서 쓰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사인 연습 시켜놔야 돼요. 아, 그럼 또 우리가 또 요령이 있잖아요. 그 요령이. 이게. 우리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진 않겠지, 이거. 설마. 네 장 쓰잖아요. 계약서 공등님 4장이잖아. 맞죠? 그럼 실장님이 가서 도장은 찍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실장님이 사인을 해줘, 일단. 3장에는. 3장에는 해준다고, 먼저. 실장님이. 이름 쓰고 도장 찍어줘. 한 분은 그냥 갖고 와야지. 내가 직접 하게. 보관하는 거는. 뭔 말인지 아셔요? 근데 꼭 해갖고 온다니까. 짜증나게. 뭔 말인지 아시죠? 필체 검사한다니까. 필체 검사예요. 필체가 같은가 본다. 서명이 같은가를 봐, 계속. 그래서 틀리면 이거 왜 틀리냐고 그래. 그날 내가 감기 엄청 걸려가지고 이게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나이 먹어갖고 이제 이게 아니면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손 떨려가지고 그랬다고. 사인이 아니고는 서명이에요. 그냥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정자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대충 연습은 시켜놔요. 이 사인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시켜놓습니다. 사실. 아, 바쁘면 실장님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살아. 아, 이 중개업 하면서 그런 유도리는 있어야지. 맞죠? 예. 그런 걸 아니할 말로 이제 속된 말로 뭐라 그러나 잔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잔머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아주 기분 나빠하던데. 머리가 좋은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팍팍 돌아가야 돼.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게 확확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중개업 잘해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포커페이스로 가야 돼. 아, 손님이 꼭지 돌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히하고 웃어야 된다니까 그냥. 맞죠? 이게.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간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분이 잘한다니까 진짜로. 나처럼 막 앞에서 울그락 풀고 하는 사람 못해 중개업. 이게 못합니다. 나는 바로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냥 뭐라 하면 이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막 바로 뭐라 해버리거든 그냥. 이게 네가 뭘 아냐 그래가면서 물건 없으니까 가라 그냥 집에. 그리고 전화 2번 했는데 안 받아. 에이 불쾌 안 해. 버려. 문자 찍었는데 답이 없어. 에이 버려. 내가 그래갖고 사무실에 잘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 그러면 안 되고 문자를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님이 귀찮을 정도로 보내버려야지 그냥. 맞죠? 이건 손님이 성질나서 다시 전화한다니까. 이거 그만 좀 보내라고. 그럼 오시라고 얼른.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있긴 뭘 있어. 맞죠? 그런 게 필요해요. 진짜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콧대로 확 낮춰야 돼. 나처럼 이제 손님한테 이렇게 목 뻣뻣이 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처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예, 좀 쉬었다 하죠.